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방송에 시사는 잘 안 다룰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그 푸틴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피식하고 웃고 말았거든요. 근데 주변 몇 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시대, 그거를. 왜 그러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거. 그래서 야, 이거 나하고 생각에 좀 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갭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세우려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약정도 만들고 이제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그 미국의 조지 부시가 말입니다. 2002년 8월 3일 날 이 그 형사재판소에 혹시라도 자기네 범죄가 드러날까봐 미국 보훈자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국민과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보자고요. 이 법안을 보면 말입니다. 8항부터 11항까지가 구체적인 항목인데요.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수행하는 범죄 기소에 대항하여 최대한 미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9항 정도에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하냐 하면 미국 대통령, 미국의 고위 관리, 군 관리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미국은 국제형사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찍어버렸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또 이라크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무지막지하게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딕 체니, 럼스펠드, 이런 놈들, 컬린 파월도 완전히 거짓말 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저리니까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성국이라든가, 원래가 이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상을 했을 때 적성국이라든가 아프리카에 반미 국가 수장을 이제 기소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재판소를 구상을 했는데 막상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 자기네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법을 만들어 갖고 지네들만 싹 빠져나간 거야. 이게 한국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미군들이 또 딕 체니 같은 기업인들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준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다수 법학자들이 이 헤이그의 구치소에 혹시나 갇힌 미국인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이게 헤이그 침공법을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 헤이그를 쳐들어가서 미군을 구출한다. 이런 법률이다 그 말이죠. 미국이 국제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로 국제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미국은 ICC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조지 부시 일당이 이라크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죽하면 말레이시아의 그 마하티르 총리가 국제재판소를 따로 만들어갖고 기소를 했잖아요. 응? 근데 이 ICC는 말이야 무력하게 이럴 데 없고요. 미국의 꼭두각시니까, 미국의 꼭두각시지만은 이제 형평성은 지어야 되니까 미국 법을 따라간다고. 근데 다른 나라만 때려잡으려 그래. 응? 찰스 테일러 이런 라이베리아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잡아놓으려고 그러고 그따위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17일 날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는 이런 게 원래가 침공을 당한 국가가 기소를 해야지만이 움직이거든, 얘네들은. 그럼 누가 기소했지? 우크라이나가 기소했나? 누가 기소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들 혼자 했나? 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요.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사전심사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증거 수집이 있다고.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 그리고 법 명칭이 뭐냐면 전범. 동시에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래. 입국시킨 걸 갖다가. 그래갖고 러시아 아동인권위원장 마리아 르보파-벨로바도 같이 기소를 해버렸어. 저 착한 여자를. 이런 미친 짓을 해버렸다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미친 짓인가를 또 말씀드릴게요. ICC 얘는 검찰이 없어요. 그래갖고 UN 산하의 검사들을 갖다 쓴다고. 얘네들이 증거 수집은커녕 기소 준비 단계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 집행권도 없고, 즉 경찰력도 없고. 응? ICC의 비가입 국가 거기 관할권 요구하려면 안보리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보리의 허락을 얻어야 돼. 근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권 비회원 국가에다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야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어?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푸틴 기소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뭐 하는 짓이었냐고 지금. 이건 정신병자 짓을 한 거야. 이 법을 공부하고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 짓 한 거야. 이게 현대 법이 굴러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 루처스 대학의 국제법 전문가라고 하는 아하메드 하크라고 하는 놈이 말이에요. ICC의 이번 결정은 푸틴의 이미지에 평생 먹칠을 했다 그래서 문학가가 될 걸 그랬냐? 이게 법을 공부한다는 자식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응? 꼴 좋다면서 낄낄거렸다고. 역시 민주당 꼭두각시 루처스 대학 출신 맞아. 응? 인도 출신 미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인도 출신들이 솔직히 80% 이상은 다 개자식들이잖아요. 미국에. 또라이야 또라이. 그러니까 이런 또라이 짓을 해버렸다가 지네가 되지도 않는 걸 그냥 한바탕 저지르고 만 거예요. 개구장이들이.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냐고. 진지하게 생각하려면 2011년 마하티르 총리가 이슬람 국가들을 모아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범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무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사하고 변호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산더미만큼 쌓아놨어요. 그래갖고 기소하고 뭐 조사하고 또 실형 때리고 다 했다고요. 응? 그래갖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배심은 판결문까지 나왔어요. 이라크 전쟁은 불법이었고, 전쟁한 이유도 거짓이었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있고,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랬던 거였고, 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비도덕하고 비겁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판결문까지 나왔어. 그래갖고 쿠알라룸푸르 재판소가 전범 기록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럼스펠드하고 또 누구더라? 한 사람 더 올린다 그랬는데 됐나 모르겠고. 아마 얘네들은 이제 역사의 전범으로 남아버린 거죠. 응? 그래도 얘네들은 그냥 이슬람 국가만 조금만 피해 다니면 자유롭게 살았어요. 블레어는 토니 블레어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한때는 그 법정에 서야 된다면 서겠다 그랬지. 근데 이런 이제 부시하고 이제 블레어의 경우하고는 180도 다르게 헛되한 증거도 없이 검사, 변호사 한 명도 움직이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건 세계 대중들을 위한 홍보용이었죠. 이런 홍보에 왜 끌려가냐고. 정말 개구장이들이었단 말이야. 응? 이 개구장이들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한 기자가 물어봐. 저기 ICC 123개 회원국 방문 안 하실 거예요? 배꼽장아지고 웃을 수밖에 없지 뭐 어떡해. 정말 개구장이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는요. 국제형사재판소 판결권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예요. 왜냐면 비약 가입을 안 했거든. 그래서 가입도 안 한 나라 사람을 ICC 명령에 따라서 체포한다? 이건 주권의 원칙상 불법이에요. 이게 스스로가. 응? 러시아가 세계 어느 국가이든 간에 러시아인의 국제형사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관할권을 걷다 대고서 이런 장난질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라고. 불법. 그럼 러시아도 불법 저지를 수 있어. 응? 네덜란드 쳐들어가서 저 ICC 국제형사재판소 폭파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왜 못해? 미국도 한다 그랬는데. 해당 국제법에 가입했다고 그 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질질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 국가도 아니고 정신병자 국가라고 그게.
이게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나라 대다수가 미국하고 프랑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예요. 진짜 방위해줄 것 같아? 응? ICC도 거부해버리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이 당신들을 방위해줄 거라고 진짜 믿느냐고요. 진짜 믿는다면 한심한 사람들이고, 조금은 믿는다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이지. 이런 환경에서 지금 미국하고 ICC가 분류를 맺어갖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 이거? 푸틴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면 체포할 거야? 하느님도 못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외교를 비비고 안 하냐고. 해당 인물들이 그냥 조용히 있어주기만 눈치껏 바랄 뿐이지 뭐. 이게 바로 줏대 없는 한심한 국가들의 현실이에요. 다시 강조하건대 러시아하고 미국은 ICC 인준국가가 아니에요. 국제외교상 서명과 인준은 달라요.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읽어보고,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 약정 읽어보고 대충 서명하고, 그 서명한 걸 종이장을 갖고 와서 자기 나라로 갖고 와서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인준 가입국이 되는 겁니다. 장관 한 놈이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니는 그 서명 하나하나에 왜 신경을 쓰냐고요. 게다가 또 그런 서명을 갖고 왔다고 해서 국회가 그걸 딱딱 통과를 시켜줘? 무슨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냐고요. 웬만한 국제법이나 조약이 그렇듯이, 전쟁 범죄라든가 뭐 전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승자이고 강자일 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강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 누구나 아무나 골라다가 죄를 덮어 씌울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충분히 봤잖아요. 이게 강자의 판결이기 때문에 상대가 패자이든 아니면 같은 편인데도 좀 안 입고 온 나라이든 간에 누구한테나 언제나 덤탱이를 씌울 수가 있어. 그래서 전범재판소라든가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강자의 법이기 때문에, 혹은 ICC 재판소처럼 강자한테 호소해서 상대국을 고소하려고 하는 줏대 없는 약소국가가 인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강자가? 지금까지 미국이 일으키고 유발했던 모든 그 아프리카와 중동의 전쟁, 내란 이런 거 안 봤어요? 안아주고 버리고 안아주고 버리고 안아주고 버리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또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는 짓 좀 보세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 초록색 나라들은 가치 없는 짓거리를 한 거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야, 외교에. 어째 그렇게 생각이 좁을까 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결코 강자인 미국한테 달라붙은 약자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예? ICC는 원래 월가의 전략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ICC 그러니까 어떤 기관인지를 잘 아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상호 방위 조약 같은 얘기는 믿지도 않고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모두 외교의 도구라는 것밖에는 그 원칙만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2차 세계대전 안 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인도, 터키,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를 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교훈을 얻었다고. 대표적으로 교훈을 얻은 나라들이 어디냐?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중동 대다수 국가가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데 안 들어가잖아요. 인준은커녕 사인도 안 했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인조차 참가도 안 해버렸다고. 미국이 이용해 먹으려고, 재판소를 도구로 삼으려고 전쟁 범죄를 워낙 많이 저질렀지만 할 수 없이 사인을 하고 대신 국회에다가 종이장 안 넘겼다고. 인준을 안 시켰어. 러시아가 바보야? 이거 분명히 덤탱이 칠 거란 말이야. 이 서방 세계가 자기들한테 이 재판소를 통해서. 아니나 다를까 2023년 3월 30일 덤탱이 당했잖아. 그래서 인준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쪽 법들에 무작정 도장을 질러댄단 말이야.
유럽하고 한국, 일본. 미쳤는가 봐, 난 보면.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사인만 싹 하고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조약서 찢어버리면 되잖아. 지구의 반 이상의 국가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왜 서명했다고 장관 하나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싸질러서 사인했다 그래갖고 그걸 꼭 통과를 시켜주단 말이야. 이 개돼지 정치인들이 죄다 유럽하고 한국, 일본 두 나라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개돼지는 이쁘긴 하지. 에이. 감사합니다.